척추 일부 마디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보디빌더로 활동할 만큼 탄탄하고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게 된 김성준 씨. 그는 이것이 꾸준한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운동을 하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항상 보호대는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허리 쪽 위주로 운동을 항상 이제 보충해서 이제 많이 운동을 했죠. 그러게 이제 몇 년 지나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도 이제 아픈 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뭐 그냥 멀쩡하거든요. 김성준 씨의 현재 허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MRI 촬영을 실시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 요추 사이가 좁아져 눌리고 있던 추간판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온 것이다. 퇴행은 됐지만 디스크의 높이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 근육이 척추 이 기둥을 주변에서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잡아주니까. 지금 웨이트 하면서 그 살도 빠지게 되면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전만도 좀 감소하고 복근도 더 세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진 거죠. 예. 체계적으로 운동을 이제 허리 근육을 앞뒤를 다 골고루 잘 해줬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의 건강과 직결되는 허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 허리를 굽혀주는 허리 앞쪽의 복근과 허리를 펴고 뒤로 젖혀주는 허리 뒤쪽의 척추 기립근이다. 대퇴직근을 딱 이 두 근육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김성준 씨의 경우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병세가 호전된 것이다. 배를 이렇게 안으로 당긴다는 느낌만. 앞으로 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제 몸 관리 잘 해가면서 또 저 같은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잘 얘기하면서 운동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김화란 씨. 발병 전 그녀는 누구보다 활동적이었지만 이젠 간단한 집안일조차 힘들어졌다. 저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었어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하시는 분들은 금방 여기서 보는 것도 여기서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 다녔는데 요 근래는 그냥 그렇게 못 다녀요. 걱정은 되는데 김화란 씨를 비롯한 4명의 관절염 사례자들을 만났다.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겐 고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관절 환자들은 아프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직 혹은 강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근육 경직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더 통증을 느끼게 되고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적인 관절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유연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손상과 더불어서 관절의 통증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무릎뼈를 움직여 준비 운동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앞뒤 근육을 풀어준다. 이어서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져 앉았다가 서는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 쭉 힘주세요. 힘주세요. 네. 이외에 몇 가지 추가 동작을 참가자들에게 처방하고 2주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60,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보건소를 찾았다. 한쪽에서 근력 운동에 열심인 강종남 씨. 3년 전만 해도 그의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맨 처음에는 물 한 그릇 들기가 힘들었고 또 밥숟가락 들기도 힘들었었는데요. 아주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웬만한 약수터나 또 한 2kg 정도 되는 그 산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강종남 씨. 네, 열심히 오라. 내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
그러니까 그런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고. 근육 운동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한 강종남 씨의 골밀도를 측정해봤다. 과거 골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약했던 고관절은 평균 골밀도에 가까워졌고, 디스크까지 앓았던 척추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강종남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골밀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보행을 하셨다는, 즉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되겠죠. 근육 운동과 골밀도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몸은 날마다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없애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일을 반복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리적 자극. 근육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많이 가할수록 골밀도의 손실을 늦추게 되고 결국 건강한 뼈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자극을 줘야 된다는 뜻인데, 근력 운동을 하면은 뼈에 자극이 많이 가죠. 일단 무거운 걸 들게 되고 또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 반복하다 보니까 뼈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골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2주) 후 근육 운동에 참여했던 사례자들을 다시 만났다. 표정부터 한층 여유로워진 참가자들. 제 몸이 가볍고 한 것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뭐라 그럴까,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14일의 짧은 기간,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한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많이 나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들이 느끼는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심리적인 통증 수치뿐 아니라 실제 근력 수치도 굉장히 좋아졌다. 4명 모두 구필대와 펼대의 근력이 눈에 띄게 세진 것이다. 그동안에 선생님이 맨날 진로 가시면 운동해라 하셨는데 그걸 여불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할 겁니다.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약물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를 대신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나이가 들면 관절은 점점점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근육 운동으로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척추병증 질환이 바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무릎 관절증과 기타 척추병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절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의 뼈와 관절을 지키는 최고의 건강 처방전이 되어줄 것입니다.